62세 교수 남편이 건강식품에 월 200만 원씩 쓰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인 남편의 월급으로 살며 아이들을 키워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책과만 살아온 외골수 같은 성격으로 집에서도 말수가 없고 가족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대학에 나가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60살이 되던 해부터 이상했어요. 집에 와서는 아예 딴 세상 사람처럼 멍하니 있는 겁니다. 뭔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온갖 건강보조식품을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홍삼, 오메가3, 프로폴리스, 집안이 온갖 건강식품으로 가득 찼어요.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까 무려 20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이거 정말 좋으니까 꼭 먹으라며 권하는 겁니다. 평생 전화 한 번 먼저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이러니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당신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면 우리 생활비가 어떻게 돼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몸에 좋은 거야라며 대충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앞으로 생활비는 못 줄 것 같아. 그 말과 함께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학교 근처 건강보조식품 가게 45세 미망인 여사장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교수님 같은 분이 우리 제품을 써주시니까 영광이에요. 라며 계속 아부를 떨었던 거죠. 평생 인정받을 일 없이 살아온 남편에게는 그런 말들이 사랑으로 들렸나 봅니다. 남편은 그 여자 마음을 얻겠다고 아예 그 집 근처 오피스텔을 월세 80만 원에 얻어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사장의 진짜 목적은 장사였습니다. 남편을 좋아하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비싼 건강식품만 팔아댔던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던 어느 날 남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위암2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몇 년째 생활비도 끄는 저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고 그 여사장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남편은 홀로 그 무거운 병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집 나간 남편이 위암2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지켜야 할까요? 마지막 의무를 다해야 할까요? 남편이 45세 건강식품 가게 여사장에게 빠져 집을 나간 뒤 3년째 혼자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후배인 소화기내과 과장님이 조심스레 연락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검사를 받고도 수술 예약을 자꾸 미루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아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셨대요. 사모님, 교수님이 위암2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위암2기라면서요? 왜 제게는 말도 안 했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미안하다. 나는 당신에게 말할 자격이 없었다. 3년 동안 생활비 끊고 집도 나간 사람이 이제 와서? 그래서 더 말 못했어. 그 여자에게도 말 못했다. 알고 보니 나는 그냥 손님이었지. 저는 그 여자의 건강식품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남편 이름이 찍힌 영수증 뭉치와 멤버십 스탬프 카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제 남편이 위암2기입니다. 우리 남편이 당신을 좋아해서 3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물건을 샀어요. 혹시 당신도 우리 남편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아픈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우실 생각이 있나요? 여사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교수님이 혼자 좋아하신 거지. 저는 그런 감정 전혀 없어요. 그냥 좋은 고객이었을 뿐이에요.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이유도 없고요. 말은 공손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여사장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 밤새 생각했습니다. 상처난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사람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마지막 마음을 택할 것인가.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내가 같이 갈게요. 검사부터 다시 잡아요. 남편은 한참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여보, 고마워. 제가 남편 곁을 지키며 겪은 일들과 그 후 우리가 내린 뜻밖의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남편을 받아들이셨을까요? 공부만 하던 대학 교수인 남편이 건강식품 가게 여사장에게 빠져 집을 나가 3년간 7천만 원 넘게 쓰고 결국 위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위의 3분의 1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새벽마다 링거 방울을 세며 저는 계산기보다 그의 숨을 먼저 확인했지요.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치면 통장 바닥이 보였지만 그때만큼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들락거리며 약을 챙기고 미움을 데웠습니다. 밤에 통증이 몰려오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 혼자였을 거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제 가슴은 뜨겁게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 간병하면서 정말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그 여사장이 한 번도 문병을 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문자함을 열었다 닫는 엄지손가락이 그날따라 더 떨리더군요. 60이 넘어 처음 느낀 사랑의 열병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그만큼 식어가는 현실이 얼마나 차가웠을지. 혹시 안부라도 물어보나? 기대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건 더 쓰라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완치 판정을 받던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평생 갚지 못할 은혜야. 집과 퇴직금, 적금 전부 당신 이름으로 옮길게.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려낸 건 사실이지만 다시 같은 집에서 살 자신은 없어요. 제 상처는 수술로 떼어낼 수 없거든요. 우리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약속대로 집 16억, 퇴직금 1억 원, 적금 8천만 원을 제 명의로 정리했고 남편은 학교 근처 작은 원룸을 얻어 조용히 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아침이면 차 한 잔을 우려 한 모금 머금고 삶이 흘러가도록 두고 봅니다. 가끔 남편에게서 건강하세요라는 짧은 문자가 오면 저는 네, 당신도 몸 조심하세요라고 답합니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1번 함께 살기, 2번 따로 살기 중 번호와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주세요.